오늘 살펴볼 종목은 크리스탈 신소재입니다. 그래핀 흑연 관련주로 현재 상당히 좋은 위치에 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과연 어떤 점들을 봤을 때 좋은 위치에 와 있다고 판단이 되는지 같이 살펴보시죠. 안녕하세요. 돈을 든 남자 돈든남입니다. 오늘은 별도의 종목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종목은 바로 크리스탈 신소재이고 그래핀 흑연 관련주입니다. 그래핀은 최근 각광 받고 있는 신소재로 아주 얇지만 물리적, 화학적 안정성이 높고 구리보다 100배 이상 전기가 잘 통하는 전도체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여러 사업 분야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흑연의 경우 최근까지 시장 규모가 압도적으로 성장한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입니다. 사업 분야와 재료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살펴보고 다음으로 차트와 더불어 특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살펴보면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낮은 위치에서 단기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최근 단기 입형들이 고개를 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19년 2월부터 7월까지 그래핀 관련해서 자회사 그래핀 업체 지분 취득으로 강한 상승을 했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별다른 이슈 없이 현재까지 하락 이후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봉 차트를 확대해서 최근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21년 8월 큰 이슈 없이 큰 폭의 하락 이후 바닥을 다진 뒤 바로 상한가를 기록했었는데요. 이때 당시 이슈는 그래핀 생산시설 30세트 설치 완료 이슈로 상승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다음날부터 다시 주가가 흘러내렸습니다. 이때부터 눈여겨볼 만한 캔들들이 있는데 바로 21년 10월 12일, 11월 4일, 11월 10일, 12월 17일까지 윗꼬리를 다는 매집봉들이 여러 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22년 1월 5일, 1월 6일, 지난주 금요일이었던 1월 14일까지 작은 매집봉들도 보입니다. 21년 11월 4일 120일 이평을 뚫고 11월 12일은 241 이평까지 살짝 뚫고 갔다가 다시 하락이 나왔었는데 이때는 장기 이평을 뚫어 올릴 힘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며 그리고 나서 추가 매집 이후 다시 241 이평을 뚫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일봉을 봤을 때는 121 이평을 뚫을 힘은 이제 어느 정도 모였다고 생각이 들며 241 이평과 이격이 크게 벌어지지 않은 상태로 당분간 박스권 내에서 조금 더 물량을 모은 후 크게 상승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주봉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봉을 살펴봤을 때는 21년 8월 기준으로 거래량이 살짝씩 들어오면서 단기적으로 우상향 차트를 만들어 놨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을 기점으로 단기 이평들을 모두 뚫어올리면서 10주 이평을 올라탄 모습입니다. 월봉 차트를 보면 아직 정확하게 고개를 들지는 못했지만 5개월 이평을 올라타면서 10개월 이평에 살짝 걸친 모습으로 아직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 정도 흐름을 봤을 때는 앞으로의 거래량과 상승이 기대되는 차트입니다. 마지막으로 5분봉을 살펴보면 지난주 금요일 강한 상승을 하면서 매수가 들어오고 난 이후 1445원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살짝 돌려놓은 흐름인데요. 조금 넓게 본다면 이런 구간들이 지지와 저항이 되는 자리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전체적으로 정리해보자면 단기 박스 횡보 이후 급등이 기대되는 차트이며 가격대로 본다고 하면 1분 기준으로 중요해 보이는 자리는 최저 1230원 구간, 박스 하단 지지 구간 1320원, 박스 중간 지지 구간 및 분봉 지지 구간 1445원 구간, 그리고 작은 박스권 저항 구간 1530원 구간, 중기 박스권 1660원 구간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런 구간들을 나누는 이유는 이 종목을 대응할 때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할 것인가 매매 계획을 짤 때 매우 유용하며 예를 들어서 단기적으로 매매를 한다고 하면 1445원 구간에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하고 중기로 매매를 한다고 하면 그 1320원과 1530원을 기준으로 대응을 하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230원과 1660원을 기준으로 삼아서 대응을 하기 위해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최근 변동성을 고려해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당일 매수세에 따라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접근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보조 지표들의 기준을 본인의 매매 방법에 따라서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면서 대응을 하면 조금 더 승률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이 종목의 경우는 등락폭이 심하기 때문에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트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특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업 공시 중 최근 공시인 유상증자 항목을 보겠습니다. 이 항목을 살펴보면 3자 배정 유상증자이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발행가입니다. 발행가 기준은 1,600원이며 이 금액은 환율이 1,183.7원 기준으로 잡혀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냐면 첫 번째로 유증 대상이 3자 배정이라는 점, 두 번째는 환율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주가보다 높다는 점, 마지막 세 번째는 타법인 취득을 위한 자금 조달이라는 점인데요. 현재 이 기업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그리고 자본 및 유보율 등 재물을 봤을 때 유증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차트와 상반되게 18년부터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 추세였고 부채는 줄었으며 당좌나 유보율을 봤을 때 재무 상태가 많이 괜찮아 보이는데 그런 와중에 타법인 취득을 위한 자금 조달 명목으로 유증을 하면서 발행 주가는 현 주가보다 높으며 19년 큰 이슈를 불러일으켰을 때의 재료가 타법인 취득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봤을 때 상당히 매력적인 유상증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각자 최종적인 판단이나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 보일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재료, 차트, 특이점 등을 봤을 때 상당히 괜찮아 보여서 시청자분들과 공유하고 싶고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서 크리스탈 신소재를 리뷰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당분간 같이 이 종목을 추적 관찰하면서 주가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지켜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